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온라인 저지 1629번 곱셈이라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버 2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오늘도 힘내서 해볼게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자연수 A를 B번 곱한 수를 알고 싶다. 단 수가 매우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C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번에 좀 있으면 개정판이 나오는데 개정판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머지를 뭐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요건 뭐예요, 여러분? 매우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매우 커지면은 요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냐? 요거가 결국에는 인트나 롱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수가 나온다는 거. 1번.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여러분? 이 나눗셈이나 나머지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 곱셈, 셈, 덧셈, 뺄셈은 나눗셈 빼고 뺄셈은 여러분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따져볼게요. 뭐 3의 4승이라고 할게요. 3의 4승을 이렇게 우로 모듈러 연산을 한 거랑 3의 4승을 3의 2승 이 3의 4승이 결국 이거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잖아요. 이거를 다 하고 이렇게 모듈러 연산한 거 이거랑 3 곱하기 3을 해서 모듈러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눠서 3 곱하기 3을 해서 모듈러 연산을 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모듈러 연산을 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듈러 연산은 곱셈,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오늘 했냐면은 이게 여러분 솔직히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거는 DP 경우의 수 구할 때 이때도 씁니다. 쭉쭉 가다가 뭐 제기를 구할 때 밑에서 하나 경우의 수 구하고 나서 모듈러 연산, 구하고 나서 모듈러 연산. 그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맨 끝에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왜? 맨 끝에 가면 이미 터져버리니까. 자료형. 자, 그것만 일단 알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좀 많이 제가 돌아왔는데 첫째 줄에 A, B, C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순서대로 주어진대요. A, B, C는 모두 굉장히 큰 자연수예요. 봐봐요. 엄청 크죠? 거의 뭐 20억?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억 정도. 20억. 이렇게 큰데 그러면 A를 B번 곱한 수를 C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건 뭐예요? A를 B로 거듭 제곱한 거를 C로 나누시오.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시오. 요거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딱 봐도 안 되죠. 일단 시간 복잡도해서 안 돼요. 이거 곱하는 거 B가 만약에 20억 정도 되면 A를 20억 정도 포문으로 돌려야 돼요. 절대 안 되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2의 10승은 2의 10승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앉아가지고 2의 10승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2의 5승 곱하기 2의 5승이 돼요. 이건 알고 계시죠? 지수끼리는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결국 2의 10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랑 얘는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그 얘만 구하면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2의 5승은 또 어떻게 구해요? 2의 2승이랑 2의 2승 곱하기 하고 얘는 홀수일 때는 뒤에 한 번만 더 곱해줘. 이런 식으로 이거 느낌이 딱 보면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이거 제가 오늘 좀 딴 말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이거 중요한 거라서 요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이거 뭐예요?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는 뭐예요?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된다는 거 느낌적으로 알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거 이분 탐색도 이렇게 하죠. 병합 정렬도 이렇게 하죠. 근데 걔네의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이죠. 그럼 제가 이 거듭 제곱을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얘가 20억, 로그에 20억 해도 절대 1억보다 크지 않다. 그럼 바로 풀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예요. 모듈러 연산이 각각 구할 때마다 모듈러 연산 해가지고 최종 답을 내는 것도 다 구하고 나서 한 번에 모듈러 연산 하는 것보다 하는 거랑 값은 똑같다. 그쵸? 그거를 1번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거듭 제곱은 이렇게 반반씩 쪼개서 내려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로그 n만이 구할 수 있다. 두 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 첫 번째, 이 연산, 나머지 연산이지 결국. 요거 뭐뭐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요 연산의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분배 법칙 성립한다. 오케이. 뭐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곱셈 곱할 때마다 계속 모듈러 연산 해주면 돼요. 단계마다. 그게 1번. 2번 거듭 제곱. 거듭 제곱을 구할 때 2의 10승이라고 할 때 2를 10번 곱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자, 2의 1000승이라고 했을 때 2를 1000번 곱하는 게 아니다. 거듭 제곱은 2의 1000번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2의 500번으로 쪼개서 구하고, 얘를 또 2의 250번으로 쪼개서 구하고, 또 얘를 2의 125번으로 쪼개서 구하고, 이런 형태로 풀면 얘를 1000번이 아니라 로그 1000에 구할 수 있고, 이게 로그 n번 만에 거듭 제곱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커도 구할 수 있다. 그게 이번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근데 요거 거듭 제곱으로 센스 있게 하는 거, 이거 거듭 제곱을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반반 쪼개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듈러 연산 분배 법칙 적용하는 거는 코딩 테스트에서 굉장히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꼭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익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코딩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ABC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ABC를 저는 이거 거듭적으로 풀 때 제기로 풀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int A, int B, int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여기다가 써요? 다른 함수에서도 그냥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캐너 만들어야겠죠? system.in int 할 필요 없죠. a는 s.next 요거 갖다가 bc 다 만들게요. 복붙 b c. 그 다음에 저는 뭐 하나 만들게요. sysout 바로 출력할게요. 정답을 어떤 식으로 출력하냐, 좀 이거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POW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거를 A, B, %C 이렇게 해서 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될 건 얘죠. 얘를 여기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리턴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B가 이런 거예요. B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뭐예요? B가 1일 때,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10이에요. 10의 1승, 뭐 20의 1, A가 20의 20의 1승, 각 1승이 들어가는데 B가 거듭 제곱이니까. 이런 B가 들어갈 때 얘는 뭘 해주면 돼요? 더 이상 거듭 제곱 할 게 없죠. 그럼 A를 리턴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우리는 뭐예요? A를 C로 모듈러 연산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한 거 뭐예요? 여기 분린으로 했죠? 분린으로 하면 안 되죠? 혹시 모르니까 그나마 큰 거, 우리는 큰 수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롱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롱으로 바꿔줄게요. 롱이 또 안전하니까. 왜냐면 이번에는 수가 좀 크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려면 그냥 다 롱으로 해준다. 습관적으로 인트로 하지만 인트로 하면 또 괜히 자료형 범위가 넘어가진 않겠지만 넘어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롱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B가 1이 아니라는 건 B가 1일 때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리턴해주면 되는데 B가 1이 아니라는 건 아직 거듭 제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턴을 해줄 때 일단 리절트 뭐 인트 리절트 값이 있다고 생각해요. 리절트 값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재규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A에 B를 2로 나눈 거 곱하기 이거 제가 아까 했던 손 높은 거랑 똑같죠? 이렇게 리조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롱으로 바꿔야겠군요. 잠시만요. 롱.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해주고 나서 C로 계속 해주는 거죠. 로드러 연산.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하나 해줄 게 있죠. B가 만약에 홀수였을 때 B를 2로 나눴을 때 1로 나눠 떨어지는 건 홀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2의 5승일 때는 2의 2승이랑 2의 2승을 아까 구하고 나서 2를 한번 곱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홀수일 때 한 번만 곱해주면 되죠. 리절트에다가 만약에 홀수다. 그럼 리절트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리절트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이것도 그때마다 이렇게 모듈 연산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 리절트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게 구해지는지 봐볼게요. 샘플로 런을 했을 때 4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답은 안 될 거예요. 왜 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요 로직의 문제점이 뭘까? 안 좋은 점, 비효율적인 게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따로 화면을 안 바꾸고 여기서 그냥 바로 제출할게요. 그래서 제출하기 누르고 자바 언어로 바꿔서 요거 메인으로 바꾸고 제출해보도록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봐보세요. 저 몇 줄 안에 문제가 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뭔가 시간 초과가 바로 딱 나와버렸죠. 왜 시간 초과가 날 겁니까? 요거를 줄이려면 여기서 뭘 해줘요?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거듭 제곱으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또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구하는 거. 근데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미 연산으로 구했는데 여기서 또 제기로 들어가요. 요거는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항상 똑같은데 굳이 여기 밑으로 양쪽을 다 뒤져보는 여기는 굳이 안 뒤져도 되는 애인데 굳이 여기까지 다 뒤지는 코드가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요. 안 뒤져봐도 이 값이랑 이 값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는 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롱 절반이니까 하프는 하고 요거 하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얘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연산이 진짜 많이 주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굳이 양쪽 똑같은데 둘 다 제기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만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뒤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자바 언어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패키지 날려주고요. 클래스만 메인으로 바꾸고 제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것만 하나 바꿔줬는데 성능이 확 늘어났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요 틀이 안에서 이게 뭐 BFS나 BFS, DFS 탐색을 할 때도 요 가지치기가 중요하잖아요. DP에서는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굳이 얘랑 똑같은데 요 밑에 있는 모든 애들 다 지금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그럼 절반밖에 시간이 절반 주는 거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주죠. 왜냐? 봐보세요. 이거 한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해하면 좋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처음에 여기가 있죠.
자, 그러면 구할 때 여기가 가지치기 되니까 절반 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죠. 근데 하지만 뭐예요? 여기서 제기로 줄어도 또 나갈 때 여기도 엄청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수가 커지면. 근데 여기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심지어 여기에서도 여기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만큼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이 속력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큰 성능을 유발한다. 성능 차이를 유발한다. 그거 오늘 하나 알아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0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이 패턴은 100%입니다. 모듈로 연산을 하는 건데 얘를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단계마다 해줘도 분배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 분배 법칙 성립되기 때문에 OK다. 그래서 OK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해줘도 되고 그때그때 해줘도 돼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 무조건 그때. 왜요? 인트나 롱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료용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모듈로 연산을 해준다. 그게 1번. 2번 거듭 제곱. 근데 이거 거듭 제곱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요 형태로 요구하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거듭 제곱이나 그런 형태로 문제를 요구할 때 반으로 쪼개서 할 수 있다. 2에 1024승, 2에 512승, 2에 512승, 2에 256승, 2에 256승. 이런 식으로 하면 20억 개를 폼으로 돌리면 부담스럽지만 로그 20이다? 20억이다? 이거는 그렇게 큰 수가 아니다, 실제.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줄어드는구나. 그게 2번, 이 문제에 대해서. 3번은 뭐예요? 요 메모이제이션 한 줄 해주는 게 얼마나 얘를 날려주고 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지. 요거 3개 이번 시간에 가져가시면은 진짜 코딩 테스트 할 때 이런 타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두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실버 1.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